안녕하십니까. 자, 구멍가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 한 분이 정육 세금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건데, 어, 따로 정육만 한번 설명을 살짝 한번 드려볼게요. 간이가세하고 일반과세가 있잖아요. 간이가세하고 일반과세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간이가세자로 이제 신고를 하신 것 같은데, 간이가세자하고 일반과세하고 이제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저는 일반과세를 했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간이가세가 꼭 좋다, 일반가세가 좋다, 뭐 이거는 이제 매출에 따라 틀린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이거 보시면 어차피 정육은 면세품이에요. 정육은 전부 면세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부가세가 없습니다. 정육은. 그래서 일반과세하고 이거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업종별 부가세율에 정육은 우리가 부가세가 10%에 대한 20%만 내면 되니까 22%라는 뜻입니다. 2%. 간이세금으로 했을 때. 근데 이거는 장점이 세금을 확실하게 덜 내죠. 덜 내는데 이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정육이 4,800만 원 이하면 한 달에 400밖에 안 돼요. 한 달에 400 매출이 떴을 때 이 혜택을 받는 건데, 저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정육은 일반 과세로 해도 면세품이기 때문에 크게 간이가세로 가실 필요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간이가세로 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오픈했을 때 우리가 신규로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많아요. 냉장고도 사야 되고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하면은, 이 간이가세로 했을 때 내가 매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금 환급이 안 돼요. 세금 환급이 안 된다는 거. 부가세를 돌려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고, 또 하나 단점은 소득세 때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게 자료로 잡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간이가세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테리어를 했으면 그쪽에서는 분명히 이쪽이 간이가세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줘요. 그쪽도 만약에 간이가세자면은 서로 세금 계산서가 없습니다. 나중에 소득세 낼 때, 종합소득세 낼 때 세금 공제를 못 받는다. 그래서 돌려받을 게 없고 그게 매입으로 안 잡히는 겁니다. 매입으로 잡히지가 않는 단점이 있어요. 이 간이가세를 했을 때. 우리 일반 가세자로 하면 그런 게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간이가세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매출이 적게 나오고 뭐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이대로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간이가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어차피 양념육도 팔아야 되잖아요. 양념육 그건 다 과세예요. 예를 들어 오리훈제, 그 다음에 왕구이, 뭐 소불고기, 우리가 박스로 받아가 냉동으로 진열해서 파는 거, 닭발이라든가 냉동 닭발, 뭐 양념 닭발, 뭐 곱창, 막창, 이런 거 다 과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를 해요. 나중에 다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 받는 거는 면세가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양념 같은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세금을 2%를 지불을 해야 돼요. 2%를. 간이가세로 했을 때 단점은 매출이 적게 나왔을 때는 그런 게 유리하지만, 만약에 4,8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초기에 인테리어 안 하는 분들은 간이가세로 가면 괜찮고, 간이가세로 갔을 때 1년 동안은 이것만 내면 됩니다. 1년 동안은 대신 환급은 못 받고. 근데 처음에 인테리어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일반 과세로 가는 게 나아요. 일반 과세로 가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도 절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내가 인테리어가 1억이 들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4,800만 원 이하의 매출이 나와야 간이가세자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4,8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일반 과세로 그냥 가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내가 양념을 직접 제조를 해서 판다 그러면 간이가세에서 일반 과세를 바뀝니다. 즉석 제조 식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돈가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떡갈비를 만들어서 팔다던가 아니면은 양념육을 내가 양념해갖고 버무려서 직접 판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일반 과세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 점 아시면 되겠고, 세금은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그냥 받을 거 다 받고, 부가세 신고할 거 다 신고하고,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냥 편하게 합니다. 일반 과세로 해갖고. 그리고 양념도 팔기 때문에, 양념도 직접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일반 과세로 가요. 그래야 나중에 계산할 때 큰 지출이 있을 때
일반 과세가 유리한 거고, 큰 지출 없이 잔잔하게 가고 매출이 없다 그러면 간이가세가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드릴 말씀은, 간이가세자는 워낙 장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하라고, 영세업체들에게 편하게 납부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영세업체들을 위한 거지, 정육 매출이 뭐 한 달에 1,000만 원, 뭐 500만 원, 최소 1,000만 원 이상 팔잖아요 보통. 그런 데는 일반 과세가 유리합니다. 일반 과세로 해갖고 세금 받을 거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또 돌려받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가 저는 오히려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전에 영상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거 잘 참고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는 품목으로 부가가치세, 우리는 면세예요, 면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을 했건 간이를 했건 상관이 없이 정육, 우리 정육은, 여기 정육 있죠? 정육은 면세입니다. 정육이 뭐예요? 일반 뭐 삼겹살, 목살, 앞다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육 작업한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면세기 때문에 일반 간이를 하던 뭘 하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막창, 오리, 훈제, 이렇게 원물에서 가공을 한 거, 요거는 10%의 부가세가 무조건 붙어요. 이게 이제 과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1년에 마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 종합소득세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50만 원을 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 우리 세율인데, 거의 저희가 이제 1년에 최소한 4, 5천 원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한 24%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뭐 정육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간이보다는 제 생각엔 일반으로 하셔갖고 매출 띄우셔서 나중에 이제 공제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그게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가세 면세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이제 우리가 부가세 부과하는 요 10%, 이 물건에 대해서만, 막창, 오리, 훈제, 왕구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만 신경 써서 세금,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해요. 어차피 면세기 때문에 저희는 정육은 면세고, 이제 과세만 따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